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것은 돈, 외모,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선물, 칭찬, 화려한 업적으로 여자를 몇 년 동안 쫓아다니지만 왜 그 불꽃이 꺼지는지, 왜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원초적인 욕망으로 바라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것이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끊임없는 노력이나 인정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매력을 불태우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그녀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깊이 남성적인 습관이기에 그녀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즉시 바꿔놓습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이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 존재감, 그리고 자제력이 자석과 같은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성들은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남성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남성에게 끌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터무니없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성의 가장 큰 습관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습관을 이해하면 더 이상 쫓아다니거나 설득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도 느낄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사과는 그만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지나치게 사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선을 넘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필요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사과할 때마다 상냥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에너지만큼 매력을 빨리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미안해요,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남자를요. 또는 미안해요, 귀찮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인정을 구하고 마치 자기답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에너지에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용인할지도 모릅니다.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스틴에 사는 27세 에단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든든한 남자이고 직업도 좋고 건강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만날 때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커피 데이트에서 여자가 머핀을 원하는지 묻자 그는 미안해요. 저는 설탕을 많이 안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영화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그는 바보처럼 들렸다면 미안해요 라고 덧붙입니다. 밤이 끝날 무렵 그녀는 자신감을 보지 못합니다. 주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은 나약함으로 읽힙니다. 이제 덴버 출신의 25세 메디슨과 비교해보세요. 에단은 메디슨과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메디슨은 나중에 친구들에게 에단이 다정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에단이 자신을 믿는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마치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여자들이 기꺼이 다가가게 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가 여자들에게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끊임없는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든든한 존재감을 원합니다. 스토아 하파의 철학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느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진정한 남자가 되어라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세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숨쉬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남자로 살아가세요. 물론 이는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는 책임감을 갖지만
책임감과 강박적인 사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은 네, 제가 실수했어요.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박적인 사과는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존중심을 키우고 다른 하나는 존중심을 약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다스리세요. 질문을 하거나 자리를 차지하는 등 사소한 일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그 말을 강한 힘으로 바꿔보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대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대신 시간 있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멈추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이를 알아차립니다. 와, 그가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네. 라고 의식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침착함, 자존감, 그리고 남성적인 확신을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런 자질들이 여성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내 공간은 내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건 당신이 더 이상 당신답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이자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우리가 살펴볼 다음 사고방식은 당신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그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둘째, 쫓지 말고 이끌라. 남자들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죠? 끊임없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도록 설득하려 애쓰는 거죠. 당신이 더 열심히 쫓을수록 그녀는 더 빨리 달아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쫓는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끌기에 반응합니다. 보세요. 쫓는 것은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 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리더십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미 내 가치를 알고 있어. 널 내 세계로 초대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하든 안 하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쫓는 것은 그녀를 운전석에 앉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신호를 따르고 그녀의 기분에 반응하며 기본적으로 그녀가 관계의 역학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반면 리더십은 당신을 자연스러운 남성적 역할에 맡겨줍니다. 당신은 방향을 설정하고 틀을 만들고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이러한 점을 존중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의 달인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쫓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거절이 당신의 기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리드할 때는 중심을 잘 잡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체계를 만들고 결정을 내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에너지가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드한다는 것은 강압적이거나 거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차분함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놀지 않겠냐고 10번이나 묻는 대신 목요일 8시에 새로운 곳에 가볼게.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 라고 말하세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건 간청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이 틀을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가 수락한다면 그녀는 당신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리드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력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남성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에게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여자가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마음속 깊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설렘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당신의 확고한 에너지에서 비롯되고
설렘은 순간을 이끌어가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더라도 당신은 혼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녀의 폭풍이 당신의 기반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사고방식의 전환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살고 있는 내 삶에 그녀를 초대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결핍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의 인정을 쫓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리드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후자라면 방향을 바꿔보세요. 여자들은 눈치챌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쫓는 소년이 아닌 이끄는 남자로 행동할 때 차이를 느낍니다. 자, 이제 나는 내 삶을 리드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선언이자 쫓는 행위는 오늘로 끝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당신이 매력 자체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는 논리를 넘어 욕망의 원초적인 감정적 핵심으로 직결됩니다. 셋째, 필요 없는 매력.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매력을 주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치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5분마다 휴대폰을 그녀를 확인하고 그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욕구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미스터리는 사라집니다. 매력은 압박감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집중하고 그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자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자의 가치는 그의 야망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야망이 여자를 얻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야망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당신은 모든 관계에 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28세 브라이언을 만나보세요. 브라이언은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는 26세 에밀리와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브라이언은 욕구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몇 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 내 메시지 봤어? 아니면 지금 바쁜 거야?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에밀리에게 재밌는지, 자신을 좋아하는지, 다시 만날 것 같냐고 끊임없이 물었다.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려는 듯했지만 에밀리가 진정으로 느낀 것은 압박감이었다. 그가 에밀리의 호감을 얻으려 애쓸수록 에밀리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지 않았다. 몇 주 만에 에밀리는 완전히 멀어졌다. 자,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에밀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자신의 열정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헬스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여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는 편안하고 욕심 없는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가 바로 에밀리가 곁에 있고 싶어하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간단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마치 인생의 완성품처럼 여기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이미 완성된 남자, 여자를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에 추가된 존재로 여기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자신감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그녀에게 2번 연속 문자를 보내고 싶거나 왜 당신이 좋은 짝인지 과장해서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한 욕망 때문에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행동하는 걸까? 욕망에 이끌리면 그녀를 초대하는 것이고 필요에 이끌리면 그녀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 폭탄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왜 가끔 자신에게 덜 투자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를 쫓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학대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자아를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독립심이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 교훈을 확실히 하려면 아래에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매력이 절박함이 아니라 강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 아이디어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해 볼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마음이 따라잡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방법. 4번째, 호감이 아니라 관심.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관심과 호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면, 즉 여자가 자신의 농담을 좋아하거나 외모를 칭찬하거나 가치를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감은 욕망과 같지 않습니다. 호감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진정한 매력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감을 얻으려고 할 때 당신은 내가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허가증이 필요한 것처럼 그녀가 당신에게 인정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당신은 감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따라올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관심은 그녀를 끌어들이는 반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녀를 밀어냅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달인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진실되게 살 수 없으며 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예의를 갖추는 것에 동의할지 몰라도 관심은 그녀의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는 체크박스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붙이는 본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자는 그녀의 행동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녀가 감명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는 어조를 바꾸고 더 노력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술을 더 삽니다. 그는 점수를 따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매력의 게임을 아는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훌륭해 보이려고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장난기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는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많은 남자들이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농담에 웃었어요. 제가 착하다고, 제가 다정하다고 말했죠. 왜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관심이 아니라 인정을 했죠. 인정은 안전합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녀만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인정은 매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이죠. 그렇다면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어떻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당신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녀에게 진정한 호기심을 보여주세요.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녀가 공간을 채우도록 하고 당신이 그녀를 설득하려고 서두르지 않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관심은 긴장감 속에서, 미지의 세계 속에서, 미묘한 양극성의 불꽃 속에서 커집니다. 인정은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사라집니다.
스토아 학파가 소중히 여겼던 또 다른 원칙은 외부의 인정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 명의 남자들의 의견은 그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승인은 진정한 매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녀의 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 그런 남자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관심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나는 충분한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게 바로 나다 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녀가 진정으로 욕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수능에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존재감, 에너지, 그리고 그녀의 확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자, 이제 이 점을 확실히 해봅시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나는 관심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인정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여성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구현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그저 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당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분한 욕망이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력에 대해 생각할 때 강렬한 에너지, 화려한 움직임 또는 공격적인 추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성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차분한 욕망입니다. 혼란 없이 관심을, 절박함 없이 매력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감 말입니다. 차분한 욕망은 통제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충동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녀를 원하지만 그녀를 가져야 한다는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카고에 사는 29세 크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7세 에밀리와 두 번째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기는커녕 과하게 보상하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크게 웃고 음료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흥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밀리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마치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 에너지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스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는 대신 그는 잠시 멈춤을 허용했습니다.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대신 시선은 안정적이지만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주제에서 주제로 옮겨다니는 대신 뒤로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차분한 관심이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압박감이 아닌 안전함, 혼란이 아닌 끌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차분한 욕망은 강인함, 자신감, 그리고 자제력을 보여주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욕망은 그녀에게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반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매력의 차분함을 느낄 때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그의 에너지에 맞춰 몸을 기울이고 질식감 없이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차분한 욕망은 단순히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뢰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매력이 과격하거나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녀는 당신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그녀가 자신만의 여성적 에너지에 편안히 빠져들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이는 두 사람의 케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이 이와 같은 진리를 반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자가 차분한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강인함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차분한 욕망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의 증거입니다. 원함과 기다림, 이끌기와 경청 사이의 균형입니다. 두려움 없는 매력이죠. 누군가에게 깊이 끌렸지만 서두르지 않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요함, 그 조용한 자신감은 아마도 어떤 화려한 선이나 재빠른 움직임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성들은 욕망이 차분할 때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차분함은 신비로움을 만들어내고 여유를 주며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무엇보다도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욕망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차분한 눈빛으로, 인내심 있는 침묵으로, 그녀에게 무너지지 않고 다가가는 방식으로 욕망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당신의 연기보다 당신의 존재를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차분한 욕망은 요구하지 않고 초대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자, 이 교훈을 깊이 새겨보세요. 아래의 댓글로 나는 차분함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는 광란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차분한 욕망을 구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미묘한 변화를 발견할 테니까요. 바로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시인이 되어 보세요. 시인이 되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무대에 서서 시를 낭송하거나 화려한 말로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시를 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 에너지를 체현하는 것입니다. 깊이와 존재감, 그리고 말을 한 후에도 오랫동안 공기 중에 남는 감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과 이야기할 때 논리에 갇힙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자신의 직업, 계획,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가 무언가를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력은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매력은 마음, 감각, 당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몰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대신 오늘 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대신 다가가서 오늘 당신을 웃게 만든 최고의 순간이 뭐였는지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이 한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합니다. 시인은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 단어를 변형합니다. 그는 대화를 소음이 아닌 음악처럼 느끼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어와 의미 사이에 이러한 균형을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이라는 맥락에서 이는 단순히 인상을 주기 위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에너지를 체현합니다. 당신의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의도, 존재,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거나 수수께끼처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애쓰면 마법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아름다움을 억지로 언어에 담아내지 않습니다. 주변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녀가 웃을 때 눈빛이 빛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되살려낼 때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서두릅니다. 빨리 말하고 말을 끊고 모든 침묵을 채웁니다. 하지만 침묵 그 자체도 시적일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 잠시 멈추는 것, 말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 그녀가 이야기를 나눌 때 주는 관심, 이것이 평범한 소통을 잊을 수 없는 무언가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간단한 말을 했지만 며칠 동안 당신의 기억에 남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알아차린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타이밍, 부드러움 또는 말투에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본질입니다.
어휘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시켜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강인해지거나 침묵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남성성을 유지할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인함과 연약함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하루 속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더 깊이 경청하고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반응하세요. 말의 속도를 늦추세요. 잠시 멈춤을 활용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시인이 되기 위해 작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더 생생하게 바라보고 당신의 말과 에너지를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면 됩니다. 시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력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말은 소음인가요? 아니면 음악인가요? 아래에 나는 깊이를 말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서 더 많은 존재감, 더 큰 울림, 그리고 더 많은 시적인 감정을 당신과의 소통에 불어넣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여성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습관을 발견할 것입니다. 말보다 존재감.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호감을 얻는 방법은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작업 멘트, 재치 있는 농담, 혹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완벽한 대사에 집착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매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은 1000마디의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29세 데이비드를 상상해 보세요. 데이비드는 27세 에밀리와 데이트 중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모든 침묵을 수다로 채웁니다. 침묵이 잦아들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말로 침묵을 채우고 설명하고 농담하고 코멘트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에밀리는 그가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자,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 모임에서 에밀리는 마크라는 남자를 만난다. 마크는 말이 거의 없다. 에밀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깊이 경청하며 마치 그녀가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에밀리가 말을 할 때 그는 말을 끊지 않는다. 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에너지로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마크는 데이비드만큼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에밀리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누구를 떠올렸을지 짐작해 보세요. 공연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남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여성은 안정감과 매력을 느끼고 과도한 보상 없이 그저 곁에 있어줄 줄 아는 남성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확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자신감 있게 들린다 해도 그녀는 당신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당신이 차분하고 중심을 잡고 침묵의 편안함을 느낄 때 그녀는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강인함을 느낄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오래전에 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당신,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 당신이 사는 고요함이나 혼돈이 당신의 존재감을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정신없이 바쁘다면 그것은 밖으로 새어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가 안정적이며 목적의식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 뭔가 심오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말은 소음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여성들은 에너지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말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침묵이 흐를 때 당황하지 마세요. 숨 쉬게 하세요. 절박함이 아닌 차분하고 안정적인 눈빛으로 눈을 마주치세요. 호흡과 몸,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깊이 뿌리내릴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잠시 데이비드와 에밀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데이비드가 끊임없이 수다를 떨며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췄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사려 깊은 질문 하나만 하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말을 잠시 흘려보낸 후 대답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 존재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밀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깃거리를 받는 대신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연결, 즉 행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들은 말보다 존재감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남성을 갈망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남성, 온전히 들어주는 남성,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성,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남성. 자, 이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존재감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채우려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댓글에 I choose presence라고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당신의 존재가 말보다 더 크게 들리도록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것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8번째, 침묵의 힘.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된 남성적 특성 중 하나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잠깐이라도 침묵이 찾아오면 그녀의 관심을 잃거나 혹은 어떻게든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말, 이야기, 농담, 설명 등 무엇이든 서둘러 공기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아군입니다. 여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들은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를 알아차리고 그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도 알아차립니다. 자신감 있게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녀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침착하며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과 말 사이의 멈춤, 꾸준한 시선, 차분한 미소. 이러한 것들은 첫마디의 재치 있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때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녀가 끌리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피크투스는 침묵은 말보다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종종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매력에 적용하면 침묵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생각하고 숨쉬고 그녀를 관찰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충동적인 반응에서 의도적인 반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요함과 침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과소평가합니다. 모든 틈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스스로 침묵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침묵을 허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관계에 투자합니다. 자, 분명히 해두죠. 침묵은 수동적이거나 차갑거나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굳이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에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존재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바디 랭귀지와 함께하는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편안한 자세, 안정적인 호흡, 차분한 눈 맞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침묵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침묵과 어색함을 느끼게 하는 침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의 말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녀를 끝없는 수다로 압도하지 않았기에 모든 문장이 의도적이며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침묵을 통해 기대감을 조성하고 당신이 뭔가 말할 때 그녀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세요. 여자들은 말이 많은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말 없이도 감정적인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남자에게 끌립니다.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 그것이 바로 신비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은 매력을 북돋웁니다. 자,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침묵 속으로 몸을 기울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공간에 그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방 안에 있는 다른 남자로 있는 것과 그녀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1번 유형, 침묵의 달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고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침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침묵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방식으로 고요함 자체가 어떻게 자석처럼 작용하는지 알아보세요. 9번째, 고요함은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많이 하는 것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쫓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불꽃은 덜 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고요함은 여자를 끌어들이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고요하고 침착할 때 당신은 속일 수 없는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그 차분한 에너지는 그가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29세 제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시카고의 루프탑 바에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하며 여러 그룹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빨리 말하거나 인정받으려고 방 안을 훑어보는 대신 뒤로 기대어 천천히 음료를 마시며 공간의 에너지를 관찰합니다. 그는 공간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26세 사라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제임스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귀 기울이고 잠시 멈춰서서 그녀가 자신의 차분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고요한 고요함은 사라를 더 가까이 다가가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열기입니다. 수동적이지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녀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그녀가 감지할 수 있는 불꽃이 되고 당신의 공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양극성을 지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요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활동적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욕망이 자랄 공간을 남겨둡니다. 자, 바로 여기서 힘이 솟아납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당신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느끼게 합니다.
호흡을 늦추고 몸을 이완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눈을 마주칠 때 그것은 수천 개의 작업 멘트보다 더 큰 욕망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매력은 항상 움직임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요함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남자들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나는 내 에너지를 소유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스스로의 에너지를 되찾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분석해 볼 테니 기대하세요. 이 모든 에너지를 그녀가 잊지 못할 친밀감으로 바꿔주는 존재. 10번째, 애쓰지 않고도 잊을 수 있는 존재.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남성적인 존재감에 발을 들여놓으면 억지로 기억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잊히지 않게 됩니다. 그가 남긴 에너지는 말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몸짓, 더 화려한 이야기, 끊임없이 즐거움을 주려는 노력 등.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은 소음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억합니다. 당신의 자신감, 차분함, 그리고 진정성이 다른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자는 당신이 한 모든 말을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듯 그 눈빛을 유지했던 모습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확히 어디를 함께 걸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그녀 옆에서 얼마나 안정감 있게 걸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나눈 모든 대화를 기억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확고한 확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32세의 마이클은 수년간의 과도한 보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데이트 중에 끊임없이 농담을 건네며 유머만으로도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여자들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결국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화했을 때 더 많이 경청하고 의도를 담아 말하고 차분하고 남성적인 에너지가 이끌어가도록 했을 때 그의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8세의 에밀리는 나중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잊히지 않는 것의 본질입니다. 논리를 뛰어넘어 그녀의 몸속에 살아 숨쉽니다. 스토아 학파가 시대를 앞서 나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이 견고하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상호작용에 색을 입힙니다. 기억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체현할 뿐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욕구를 버리고 그녀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존재에 확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덜 쫓을수록 그녀는 더 많이 기억합니다. 덜 강요할수록 당신의 흔적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녀를 설득하거나 밀어붙이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저 체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밤이 지나도 그녀가 오랫동안 떠올리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기에 그녀가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내면의 모든 것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끌고 함께 성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것은 돈, 외모,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선물, 칭찬, 화려한 업적으로 여자를 몇 년 동안 쫓아다니지만 왜 그 불꽃이 꺼지는지, 왜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을 원초적인 욕망으로 바라보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내는 것이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끊임없는 노력이나 인정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의 매력을 불태우는 것은 훨씬 더 미묘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그녀가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깊이 남성적인 습관이기에 그녀가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즉시 바꿔놓습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이 발전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 존재감, 그리고 자제력이 자석과 같은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성들은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남성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남성에게 끌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터무니없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성의 가장 큰 습관을 분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습관을 이해하면 더 이상 쫓아다니거나 설득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도 느낄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사과는 그만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지나치게 사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선을 넘었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말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필요한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사과할 때마다 상냥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에너지만큼 매력을 빨리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미안해요,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남자를요. 또는 미안해요, 귀찮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인정을 구하고 마치 자기답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키려 합니다. 여자들은 그런 에너지에 욕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용인할지도 모릅니다.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스틴에 사는 27세 에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든든한 남자이고 직업도 좋고 건강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여자와 만날 때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커피 데이트에서 여자가 머핀을 원하는지 묻자 그는 미안해요. 저는 설탕을 많이 안 먹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영화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 그는 바보처럼 들렸다면 미안해요 라고 덧붙입니다. 밤이 끝날 무렵 그녀는 자신감을 보지 못합니다. 주저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저함은 나약함으로 읽힙니다. 이제 덴버 출신의 25세 메디슨과 비교해 보세요. 에단은 메디슨과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메디슨은 나중에 친구들에게 에단이 다정하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에단이 자신을 믿는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고 마치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 에너지는 여자들이 기꺼이 다가가게 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에너지가 여자들에게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끊임없는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든든한 존재감을 원합니다. 스토아 하파의 철학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느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진정한 남자가 되어라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세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숨쉬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남자로 살아가세요. 물론 이는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는 책임감을 갖지만 책임감과 강박적인 사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은 네, 제가 실수했어요. 고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강박적인 사과는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존중심을 키우고 다른 하나는 존중심을 약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다스리세요. 질문을 하거나 자리를 차지하는 등 사소한 일로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할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그 말을 강한 힘으로 바꿔보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대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세요. 방해해서 미안해요. 대신 시간 있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멈추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들은 이를 알아차립니다. 와, 그가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네. 라고 의식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침착함, 자존감, 그리고 남성적인 확신을 보여줄 겁니다. 바로 이런 자질들이 여성들이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내 공간은 내 것이라는 문구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건 당신이 더 이상 당신답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이자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우리가 살펴볼 다음 사고방식은 당신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과 그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말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둘째, 쫓지 말고 이끌라. 남자들이 여성에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죠? 끊임없이 먼저 문자를 보내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도록 설득하려 애쓰는 거죠. 당신이 더 열심히 쫓을수록 그녀는 더 빨리 달아납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쫓는 것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끌기에 반응합니다. 보세요. 쫓는 것은 불안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해. 라고 말하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리더십은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미 내 가치를 알고 있어. 널 내 세계로 초대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하든 안 하든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쫓는 것은 그녀를 운전석에 앉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신호를 따르고 그녀의 기분에 반응하며 기본적으로 그녀가 관계의 역학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반면 리더십은 당신을 자연스러운 남성적 역할에 맡겨줍니다. 당신은 방향을 설정하고 틀을 만들고 그녀가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이러한 점을 존중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하파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의 달인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쫓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거절이 당신의 기분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리드할 때는 중심을 잘 잡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체계를 만들고 결정을 내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에너지가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리드한다는 것은 강압적이거나 거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감과 차분함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놀지 않겠냐고 10번이나 묻는 대신 목요일 8시에 새로운 곳에 가볼게.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 라고 말하세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건 간청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이 틀을 만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가 수락한다면 그녀는 당신의 세계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리드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력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남성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제시하고 스스로에게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여자가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는 남자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마음속 깊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고 설렘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당신의 확고한 에너지에서 비롯되고 설렘은 순간을 이끌어가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데이트 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과장된 행동을 하거나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더라도 당신은 혼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대화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녀의 폭풍이 당신의 기반을 흔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사고방식의 전환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살고 있는 내 삶에 그녀를 초대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당신을 결핍에서 벗어나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이상 남의 인정을 쫓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남의 인정을 쫓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리드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후자라면 방향을 바꿔보세요. 여자들은 눈치챌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당신이 쫓는 소년이 아닌 이끄는 남자로 행동할 때 차이를 느낍니다. 자, 이제 나는 내 삶을 리드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선언이자 쫓는 행위는 오늘로 끝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룰 내용은 당신이 매력 자체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는 논리를 넘어 욕망의 원초적인 감정적 핵심으로 직결됩니다. 셋째, 필요 없는 매력.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매력을 주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마치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박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5분마다 휴대폰을 그녀를 확인하고 그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은 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욕구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 미스터리는 사라집니다. 매력은 압박감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집중하고 그녀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을 때 그녀는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가 자립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자의 가치는 그의 야망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야망이 여자를 얻는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야망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당신은 모든 관계에 그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28세 브라이언을 만나보세요. 브라이언은 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는 26세 에밀리와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브라이언은 욕구의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몇 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 내 메시지 봤어? 아니면 지금 바쁜 거야? 데이트할 때마다 그는 에밀리에게 재밌는지, 자신을 좋아하는지, 다시 만날 것 같냐고 끊임없이 물었다.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려는 듯했지만 에밀리가 진정으로 느낀 것은 압박감이었다. 그가 에밀리의 호감을 얻으려 애쓸수록 에밀리는 그에게 점점 더 끌리지 않았다. 몇 주 만에 에밀리는 완전히 멀어졌다. 자,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라이언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에밀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자신의 열정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자인 프로젝트, 헬스장,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여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는 편안하고 욕심 없는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가 바로 에밀리가 곁에 있고 싶어하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간단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마치 인생의 완성품처럼 여기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이미 완성된 남자, 여자를 세상의 중심이 아닌 세상에 추가된 존재로 여기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자신감이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그녀에게 2번 연속 문자를 보내고 싶거나 왜 당신이 좋은 짝인지 과장해서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한 욕망 때문에 행동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행동하는 걸까? 욕망에 이끌리면
그녀를 초대하는 것이고 필요에 이끌리면 그녀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 폭탄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왜 가끔 자신에게 덜 투자한 것처럼 보이는 남자를 쫓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학대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자아를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독립심이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 교훈을 확실히 하려면 아래에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당신의 매력이 절박함이 아니라 강인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이 아이디어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해 볼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말보다 더 큰 목소리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마음이 따라잡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방법. 네 번째, 호감이 아니라 관심.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관심과 호감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면, 즉 여자가 자신의 농담을 좋아하거나 외모를 칭찬하거나 가치를 인정해주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감은 욕망과 같지 않습니다. 호감은 표면적인 것이지만 진정한 매력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감을 얻으려고 할 때 당신은 "내가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허가증이 필요한 것처럼 그녀가 당신에게 인정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불러일으킬 때 당신은 감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있어요. 따라올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관심은 그녀를 끌어들이는 반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녀를 밀어냅니다. 스토아파 사람들은 이러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 달인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진실되게 살 수 없으며 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예의를 갖추는 것에 동의할지 몰라도 관심은 그녀의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얻는 체크박스가 아닙니다. 당신이 불붙이는 본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자는 그녀의 행동에 맞춰 행동합니다. 그녀가 감명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는 어조를 바꾸고 더 노력하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술을 더 삽니다. 그는 점수를 따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매력의 게임을 아는 남자는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히 훌륭해 보이려고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장난기 넘치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는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세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많은 남자들이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농담에 웃었어요. 제가 착하다고, 제가 다정하다고 말했죠. 왜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관심이 아니라 인정을 했죠. 인정은 안전합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녀만의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인정은 매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이죠. 그렇다면 인정을 갈구하는 대신 어떻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당신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그녀에게 진정한 호기심을 보여주세요. 침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녀가 공간을 채우도록 하고 당신이 그녀를 설득하려고 서두르지 않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관심은 긴장감 속에서, 미지의 세계 속에서, 미묘한 양극성의 불꽃 속에서 커집니다. 인정은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사라집니다. 스토아 하파가 소중히 여겼던 또 다른 원칙은 외부의 인정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 명의 남자들의 의견은 그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승인은 진정한 매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녀의 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순간적으로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 그런 남자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인을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관심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나는 충분한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이게 바로 나다 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녀가 진정으로 욕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수능에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존재감, 에너지, 그리고 그녀의 확인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자, 이제 이 점을 확실히 해봅시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나는 관심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인정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여성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구현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그저 예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대신 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당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분한 욕망이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력에 대해 생각할 때 강렬한 에너지, 화려한 움직임 또는 공격적인 추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욕망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성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차분한 욕망입니다. 혼란 없이 관심을, 절박함 없이 매력을 전달하는 그런 존재감 말입니다. 차분한 욕망은 통제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충동이 아니라 의도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은 그녀를 원하지만 그녀를 가져야 한다는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시카고에 사는 29세 크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7세 에밀리와 두 번째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기는커녕 과하게 보상하고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크게 웃고 음료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가 흥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밀리는 긴장감을 느낍니다. 마치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그 에너지는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크리스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는 대신 그는 잠시 멈춤을 허용했습니다.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는 대신 시선은 안정적이지만 부드럽게 유지했습니다. 주제에서 주제로 옮겨다니는 대신 뒤로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차분한 관심이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압박감이 아닌 안전함, 혼란이 아닌 끌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차분한 욕망은 강인함, 자신감, 그리고 자제력을 보여주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욕망은 그녀에게 관심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반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매력의 차분함을 느낄 때를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그의 에너지에 맞춰 몸을 기울이고 질식감 없이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끽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차분한 욕망은 단순히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뢰를 증폭시킵니다. 당신의 매력이 과격하거나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녀는 당신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안정감은 그녀가 자신만의 여성적 에너지에 편안히 빠져들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고 이는 두 사람의 케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이 이와 같은 진리를 반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남자가 차분한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강인함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차분한 욕망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의 증거입니다. 원함과 기다림, 이끌기와 경청 사이의 균형입니다. 두려움 없는 매력이죠. 누군가에게 깊이 끌렸지만 서두르지 않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요함, 그 조용한 자신감은 아마도 어떤 화려한 선이나 재빠른 움직임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성들은 욕망이 차분할 때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차분함은 신비로움을 만들어내고
여유를 주며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무엇보다도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니 욕망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한 걸음 물러서세요. 차분한 눈빛으로, 인내심 있는 침묵으로, 그녀에게 무너지지 않고 다가가는 방식으로 욕망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당신의 연기보다 당신의 존재를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차분한 욕망은 요구하지 않고 초대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자, 이 교훈을 깊이 새겨보세요. 아래의 댓글로 나는 차분함을 선택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오늘부터는 광란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차분한 욕망을 구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미묘한 변화를 발견할 테니까요. 바로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녀가 당신을 쫓게 만드는 사고방식입니다. 시인이 되어 보세요. 시인이 되어라 라는 말을 들으면 무대에 서서 시를 낭송하거나 화려한 말로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것에 끌리지 않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시를 낭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적 에너지를 체현하는 것입니다. 깊이와 존재감, 그리고 말을 한 후에도 오랫동안 공기 중에 남는 감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성과 이야기할 때 논리에 갇힙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자신의 직업, 계획,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가 무언가를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력은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매력은 마음, 감각, 당신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인이 등장합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몰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대신 오늘 밤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대신 다가가서 오늘 당신을 웃게 만든 최고의 순간이 뭐였는지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이 한 말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합니다. 시인은 평범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더 깊은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그 단어를 변형합니다. 그는 대화를 소음이 아닌 음악처럼 느끼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단어와 의미 사이에 이러한 균형을 이해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먼저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이라는 맥락에서 이는 단순히 인상을 주기 위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에너지를 체현합니다. 당신의 말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의도, 존재,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거나 수수께끼처럼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애쓰면 마법이 사라집니다. 시인은 아름다움을 억지로 언어에 담아내지 않습니다. 주변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녀가 웃을 때 눈빛이 빛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진정성 있게 되살려낼 때 그것이 바로 시입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서두릅니다. 빨리 말하고 말을 끊고 모든 침묵을 채웁니다. 하지만 침묵 그 자체도 시적일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 잠시 멈추는 것, 말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 그녀가 이야기를 나눌 때 주는 관심, 이것이 평범한 소통을 잊을 수 없는 무언가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가 간단한 말을 했지만 며칠 동안 당신의 기억에 남았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다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알아차린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타이밍, 부드러움, 또는 말투에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의 본질입니다. 어휘가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시켜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강인해지거나 침묵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남성성을 유지할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강인함과 연약함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하루 속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더 깊이 경청하고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반응하세요. 말의 속도를 늦추세요. 잠시 멈춤을 활용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관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시인이 되기 위해 작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더 생생하게 바라보고 당신의 말과 에너지를 통해 그 의미를 드러내면 됩니다. 시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력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이 점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말은 소음인가요? 아니면 음악인가요? 아래에 나는 깊이를 말한다라는 댓글을 남겨서 더 많은 존재감, 더 큰 울림, 그리고 더 많은 시적인 감정을 당신과의 소통에 불어넣을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조용히 여성들을 당신에게 끌어당기는 습관을 발견할 것입니다. 말보다 존재감.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호감을 얻는 방법은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작업 멘트, 재치 있는 농담, 혹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완벽한 대사에 집착하죠.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매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모든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은 1000마디의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실제 상황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29세 데이비드를 상상해 보세요. 데이비드는 27세 에밀리와 데이트 중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모든 침묵을 수다로 채웁니다. 침묵이 잦아들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는 더 많은 말로 침묵을 채우고 설명하고 농담하고 코멘트를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에밀리는 그가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자,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친구 모임에서 에밀리는 마크라는 남자를 만난다. 마크는 말이 거의 없다. 에밀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깊이 경청하며 마치 그녀가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에밀리가 말을 할 때 그는 말을 끊지 않는다. 그는 딱 필요한 만큼만 눈을 마주치고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에너지로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마크는 데이비드만큼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에밀리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누구를 떠올렸을지 짐작해 보세요. 공연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남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원칙의 핵심입니다. 여성은 안정감과 매력을 느끼고 과도한 보상 없이 그저 곁에 있어줄 줄 아는 남성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때,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집니다. 당신의 존재는 확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이 자신감 있게 들린다 해도 그녀는 당신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당신이 차분하고 중심을 잡고 침묵의 편안함을 느낄 때 그녀는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강인함을 느낄 것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오래전에 이 진실을 포착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 라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의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 당신이 사는 고요함이나 혼돈이 당신의 존재감을 물들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정신없이 바쁘다면 그것은 밖으로 새어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 세계가 안정적이며 목적의식이 있다면 그녀는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면 뭔가 심오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존재감은 침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의 말은 소음에 묻히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여성들은 에너지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말할 때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침묵이 흐를 때 당황하지 마세요. 숨 쉬게 하세요. 절박함이 아닌 차분하고 안정적인 눈빛으로 눈을 마주치세요. 호흡과 몸,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깊이 뿌리내릴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잠시 데이비드와 에밀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데이비드가 끊임없이 수다를 떨며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췄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사려 깊은 질문 하나만 하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의 말을 잠시 흘려보낸 후 대답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 존재감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밀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깃거리를 받는 대신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연결, 즉 행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당신이 얻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들은 말보다 존재감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남성을 갈망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남성, 온전히 들어주는 남성,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성,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남성. 자, 이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존재감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채우려고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댓글에 I choose presence라고 적어주세요. 이제부터 당신의 존재가 말보다 더 크게 들리도록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주세요.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것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8번째, 침묵의 힘. 당신이 키울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된 남성적 특성 중 하나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잠깐이라도 침묵이 찾아오면 그녀의 관심을 잃거나 혹은 어떻게든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말, 이야기, 농담, 설명 등 무엇이든 서둘러 공기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침묵은 당신의 아군입니다. 여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들은 남자가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낄 때를 알아차리고 그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도 알아차립니다. 자신감 있게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그녀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고 침착하며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과 말 사이의 멈춤, 꾸준한 시선, 차분한 미소. 이러한 것들은 첫마디의 재치 있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할 때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녀가 끌리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에피크투스는 침묵은 말보다 안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 종종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거나 불필요한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매력에 적용하면 침묵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생각하고 숨쉬고 그녀를 관찰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충동적인 반응에서 의도적인 반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요함과 침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과소평가합니다. 모든 틈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않을 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스스로 침묵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며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침묵을 허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관계에 투자합니다. 자, 분명히 해두죠. 침묵은 수동적이거나 차갑거나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굳이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에도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존재가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바디 랭귀지와 함께하는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입니다. 편안한 자세, 안정적인 호흡, 차분한 눈 맞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침묵을 증폭시킵니다. 당신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침묵과 어색함을 느끼게 하는 침묵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의 말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녀를 끝없는 수다로 압도하지 않았기에 모든 문장이 의도적이고 의도적이며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침묵을 통해 기대감을 조성하고 당신이 뭔가 말할 때 그녀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세요. 여자들은 말이 많은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말 없이도 감정적인 충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남자에게 끌립니다.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고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 그것이 바로 신비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은 매력을 북돋웁니다. 자,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을 채우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대신 침묵 속으로 몸을 기울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녀가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당신이 만들어낸 공간에 그녀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하세요. 방 안에 있는 다른 남자로 있는 것과 그녀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1번 유형, 침묵의 달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고 침묵을 당신의 힘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침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만 침묵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방식으로 고요함 자체가 어떻게 자석처럼 작용하는지 알아보세요. 9번째, 고요함은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더 많이 하는 것에서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자랑하고, 더 많이 쫓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불꽃은 덜 하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고요함은 여자를 끌어들이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고요하고 침착할 때 당신은 속일 수 없는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그 차분한 에너지는 그가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거나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충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들이 즉각적으로 느끼는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29세 제임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시카고의 루프탑 바에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하며 여러 그룹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너무 빨리 말하거나 인정받으려고 방안을 훑어보는 대신 뒤로 기대어 천천히 음료를 마시며 공간의 에너지를 관찰합니다. 그는 공간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26세 사라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제임스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귀 기울이고 잠시 멈춰서서 그녀가 자신의 차분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고요한 고요함은 사라를 더 가까이 다가가 더 알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의 열기입니다. 수동적이지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녀를 당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은 그녀가 감지할 수 있는 불꽃이 되고 당신의 공간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양극성을 지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고요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활동적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긴장감을 고조시키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만들어냅니다. 욕망이 자랄 공간을 남겨둡니다. 자, 바로 여기서 힘이 솟아납니다. 고요함은 단순히 당신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느끼게 합니다. 호흡을 늦추고 몸을 이완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눈을 마주칠 때 그것은 수천 개의 작업 멘트보다 더 큰 욕망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매력은 항상 움직임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고요함을 마스터하면 당신은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는 남자들보다 더 뜨겁게 타오를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댓글에 나는 내 에너지를 소유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스스로의 에너지를 되찾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분석해 볼 테니 기대하세요. 이 모든 에너지를 그녀가 잊지 못할 친밀감으로 바꿔주는 존재. 10번째, 애쓰지 않고도 잊을 수 있는 존재.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남성적인 존재감에 발을 들여놓으면 억지로 기억되도록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잊히지 않게 됩니다. 그가 남긴 에너지는 말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몸짓, 더 화려한 이야기, 끊임없이 즐거움을 주려는 노력 등. 하지만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자들이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은 소음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들은 조용한 순간에 당신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억합니다. 당신의 자신감, 차분함, 그리고 진정성이 다른 무엇보다 크게 느껴졌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자는 당신이 한 모든 말을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듯 그 눈빛을 유지했던 모습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정확히 어디를 함께 걸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그녀 옆에서 얼마나 안정감 있게 걸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나눈 모든 대화를 기억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느꼈던 확고한 확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32세의 마이클은 수년간의 과도한 보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데이트 중에 끊임없이 농담을 건네며 유머만으로도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여자들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결국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변화했을 때 더 많이 경청하고 의도를 담아 말하고 차분하고 남성적인 에너지가 이끌어가도록 했을 때 그의 영향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8세의 에밀리는 나중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잊히지 않는 것의 본질입니다. 논리를 뛰어넘어 그녀의 몸속에 살아 숨쉽니다. 스토아 학파가 시대를 앞서 나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면이 견고하고 강하며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모든 상호작용에 색을 입힙니다. 기억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체현할 뿐입니다. 노력하지 않고도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욕구를 버리고 그녀가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의 존재에 확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덜 쫓을수록 그녀는 더 많이 기억합니다. 덜 강요할수록 당신의 흔적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녀를 설득하거나 밀어붙이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저 체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밤이 지나도 그녀가 오랫동안 떠올리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기에 그녀가 마음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내면의 모든 것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끌고 함께 성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